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각도기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각도기님을 열렬히 좋아하는 팬이고요. 또 곽상균 부지점장님께는 제가 자산운용을 좀 맡기고 있는, 그래서 차가운 시선과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그 두 가지 시선으로 각도기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 코너는 그냥 팬으로서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각도기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권회사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빠른 말로 할게요. 네. 1.5배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을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리테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리테일 조직이 예전에는 가장 컸어요. 그래서 고객 접점으로 만나서 고객들의 일종의 브로커리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고객이 주식을 사라 팔아, 뭐 이 상품을 사라 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베이스로 사업을 영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이 강화되면서 이게 수수료가 다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쪽 영업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금융상품 파는 영업 조직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증권사들이 싹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 브로커리지는 뭘로 바뀌었냐면 대출 업무 쪽으로 더 강화되면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신용 쓰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마치 은행처럼 이자 따먹는 영업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고요. 이건 전반적인 이제 증권회사들 흐름이고, 그 이면에 뭐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냐면 인베스트먼트 뱅킹 사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투자업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돈을 직접 넣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돈은 조금만 넣거나 아예 안 넣거나 투자자를 조성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을 크게 짓는 단지를 지을 때 돈이 필요한데 건설사들 그거 잘 못하니까 우리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돈 빌려서 너희한테 갖다 꼽아줄 테니까 요런 조건을 만들어줘. 그리고 요런 수익률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투자를 데리고 올게. 해가지고 각종 예를 들어 연기금에서부터 법인에서부터 여러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땡겨가지고 그 업을 해주는 게 있고, 또 뭐 IPO, 그 IB에는 상장해야 될 기업들 상장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IPO 사업도 있고, 굉장히 부서가 다양한. 예,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만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애널리스트, 최근에 이제 3%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건데, 애널리스트를 일반인들한테 노출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기존에 주식 관련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던 거를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를 받게 된 게 이제 3%의 성공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업 분석을 해서 누구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냐면 펀드 매니저들한테 하는 사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은행 가서 가입하는 그런 펀드. 그렇죠.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분석해서 발굴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주문은 저희한테 주세요. 당신의 주문을 저희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소스를 줬으니까, 정보를 줬으니 내가 분석해보니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니 이걸 투자하시고 대신 그 투자는 저희한테 해주세요. 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은 도매업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예, 이 도매업을 소매로 끌어낸 거지. 예,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3%가 했고, 그게 3%가 서로 간에 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것이고, 그렇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곽상준 있고, 박석중이 있고, 저희들은 오건영, 세 분 다 신한이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로 설명을 좀 지금 오건영 팀장은 그 신한 AI라고 그 신한 인공지능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으로 뭐를 하냐면 어떻게 상품을 운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이드하고, 그쪽에 일종의 펀드나 랩을 아마 운영하게 될 거예요. 예, 펀드 투자랑은 또 다른 건가요? 예,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 라벨링을 어떻게 해주냐는 건데, 아마 아마 오건영 팀장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그 거시경제에 대한 그 지식들을 라벨링을 해줘서 이럴 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막 이런 가이드를 주겠죠.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품을 구성해서 이렇게 타는 그냥 신한 AI 무슨 랩, 신한 AI 무슨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주는 거고, 박석중 팀장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투자 리서치 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해외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자기 팀원들이 있고요. 그걸 리서치를 해서 요즘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다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네. 보통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자기가 그 커버리지 하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맞아요. 그거는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각도기님께서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안 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아, 위험하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제가 종목 저희 이제 요 채널은 아직 그런 영향력이 없지만 3프로 같은 데는 이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종목 말고 업종을 얘기도 그 업종 자체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조금 업종이 큰 업종이 아니고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영향을 미쳐서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채널이 많이 늘어서 영향을 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네.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정도까지 어. 커졌으면 하는 게 제 팬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저거는 있어요. 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때 어떻게 조심하고 투자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는 정말 꼭 가이드해주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일반인은 오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 중에 정말 걸출한 투자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걸출한 투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문화적으로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아, 내가 오히려 밖에서 공부를 했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더 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업무 특성상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증권회사 직원, 특별히 리테일 직원 중에 수익을 잘 낸 사람들은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업계에 있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몇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자기라는 산을 넘으셔야 되고 그다음 인간이라는 산을 넘으셔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진정한 투자 테크닉에 진입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인문학을 전공하셨다 그러셨죠? 네. 그 뭐지? 무슨 과죠? 정확. 그거 말 비밀인데. 그래도 신비주의인데. 그냥 뭐 한번 맞춰보세요. 예. 굉장히 저는 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구나. 예, 네. 제가 듣고 깜짝 놀라서 느껴질 것 같은데 제가 발언하는 것 등등에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네. 실제로 그런 거는 좀 다르잖아요. 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은 이런 거거든요.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겠다라는 것과 실제로 맞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괜찮으시면 네, 뭐 우리 채널 분들한테 뭐 소개 못해드려. 저 철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철학. 여러분 놀라셨죠?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철학을 하시다가 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시장이 심리 게임이다. 그렇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반은 맞아요. 네, 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익혀야 되는 거죠. 절반은 뭐가 맞냐면 아까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철학은 두 가지 큰 갈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인간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사회는 무엇인가? 인간이 구성한 사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에 대한 사랑, 필로소피아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따져 보면 인간은 무엇인가와 그다음에 그 인간이 구성한 사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자연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근원적 탐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철학은 딱 제가는 그게 제일 와닿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일까? 라는 게 철학의 시작이다라는 걸 얘기 듣고 제가 철학에서 모든 거에 의심 갖고 그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게 철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철학의 방법론이죠. 예. 구체적인 게 이제 방법소설나 데카르트의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그거는 방법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맞는 것이고요. 하여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저는 사실은 이 투자 철학에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 전공을 그렇게 철학을 하시고 그 이제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건 있어요? 저 어려서 부루마블을 엄청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루마블을 엄청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리턴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이거는 정말 그리고 내 투자가 맞다. 이건 정말 너무 희열이 가득 찬 일이에요. 네네. 이 투자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물론 내가 잘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면 굉장히 쓰라림이 있죠. 근데 그 희열이 그 쓰라림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대로 무엇인가가 흘러간다라는 거. 그 시장 전체를 예측하진 않지만 내가 분석한 분석이 맞는지, 앞으로 미래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알아가는 거는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럼요. 당연히 평생 해야죠.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도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 빨리 해야지. 좀 나이 먹지 말고 좀 빨리 하지. 빨리 하면 엄청 좋은데. 근데 애들이 생각이 자제분들에게? 애들이 근데 생각이 없어.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제가 책에서 보고 자식들에게 그 경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그래서 주식을 사주고 배당이 나오면 배당 통지서로 네.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제가 오기 전에도 제가 워낙 큰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를 아들, 딸 이렇게 똑같이 사줬어요. 네. 그래서 딱 자기 한 달 용돈만큼의 네. 배당이 이번 달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줬어요. 네. 보여주니까 애들이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책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돼?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제 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빠랑 나랑 똑같이 사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됐어.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들내미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라는 거야? 라고 하면 다른 질문이 나와서 하고 네. 배틀그라운드를 하러 갔습니다. 네, 그렇죠.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어려서 관심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워렌 버핏이 11살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투자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잘했지. 처음부터 잘했고 첫 단추도 잘 끼웠고 다 잘했는데 어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얘기를 써놨는데, 빠를수록 좋습니다. 투자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무조건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려서 자기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투자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 2번 이상 읽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에요. 습득 가능하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제 워런 버핏한테는 뭔가가 있잖아요. 네. 내 자식에게 가장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로서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투자의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고 서로 계속 공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도기 이 채널이 지금 거의 1인 방송이시잖아요. 네. 이제 혹시나 이제 항상 리소스가 적게 드는 방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채널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되는 방향으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신지? 저는 그 투자의 실전 투자자고 현장에 참여, 마치 전투장에 직접 야전에서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는 3프로가 한국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거기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일반인들한테 소개를 했잖아요. 저희도 애널리스트 보고서 계속 읽고 참고하고 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국은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제품. 그렇죠. 삼성전자 테크 기업이고 하이닉스 테크 기업이고 현대차도 테크 기업이에요. 한국의 상위권은 모두 다 테크 기업입니다. 소비재 업체들은 이제 막 이제 NC 소프트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테크지 뭐. 그것도 바이오 테크인데 다 테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테크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테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몰라, 너무 이제 그럼 완전 오타쿠가 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기술자 불러가지고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 그 구조는 어떤 건지 막 이런 것들 하고,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술을 근거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번 10만 넘어가면 조금 더 해야 되나? 15만 해야 돼? 15만? 10만 속도로 보면 거의 이번 달 안에는 이번 달은 아니구나. 네. 안 돼요. 우리는 그 정도는 채널 안 되니까. 좋아요와 좋아요. 딸랑딸랑 구독 이런 거 안 근데 참 그거 질문 나온 김에 어떻게 해서 구독자 수보다 동영상 시청 수, 그러니까 구독자는 3만인데 동영상은 4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잖아요. 정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구독자 숫자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그 가치 있는 채널이 되고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은 게 이건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각도기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만 저는 뭐요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일 아니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붙이자 그러면 그 각도기님이 그 이걸 하시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좋은 네,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종목을 추천해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제 그 카페에 글에서 참 그 개인의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갖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써야 될 돈인데 잠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신 사연을 이렇게 쭉 적어서 제가 일거를 봤거든요. 네. 뭐 저의 이야기도 있고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으니까 아, 네. 거기 카페에도 꼭 좀 가입을 아, 해주시고요. 좋아요. 진짜 좋은 카페는 주인장이 없어서 잘 돌아가는 카페가 진짜 좋은 카페예요. 네, 안 그래도 요즘 네. 글을 잘 안 쓰시죠. 아니 지금 이거 한다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오늘 네. 진만님께서 그래서 글을 하나 네. 혹시 그 부캐 이런 거 아니시죠? 계정이 한 개 더 있었고 뭐 코스톨라니 이러면서 각도기님 네. 올리시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아까 거기 진만님 글이 진만이 글이 재미가 없잖아. 저는 글 재미없게 안 써요.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딱 보면 처음에 이제 약간 고비가 있어.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인데 그 부분만 통과하면요. 그냥 하루면 다 읽어요. 너무너무 쉽고 재밌어요. 만권 도전? 아, 만권? 만권 하면 뭐 하지? 만권 하면 뭐 할까요? 만권 하면 좋은 일 한번 하죠. 네, 좋은 일은 자, 제가, 그러면 10만 넘어가고 만권 넘어가면 네네 제가 한비아 선생님 이 자리로 한번 모시죠. 제가 아는 그 한비아 맞아요. 네네. 어떠세요? 우물 파러 가신 거 맞아요. 우물 파시다가도 그러면 부르시면 오시는 건가요? 아니 그때쯤 되면 한번 올 때가 됐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분 되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근데 있는 그분한테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원래 이렇게 먼저 질러놓고 질러놓고?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저 이거 유튜브 찍는 거 저희 어머니도 모르세요. 아무튼 뭐 이야기가 뭐 두서없이는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네. 진만님을 한번 모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야죠. 같이 한번 모여 우리 권 선장님께서 한번 모셔주세요. 제가 제 전화번호를 쪽지로 남겨드렸거든요. 네. 제 전화번호가 권순장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제 전화를 쭉 적었는데 읽으셨어요. 네. 답 없어? 전화번호가 안 와요. 성격 더러워 아주 그냥. 네 정말 그걸 답이 없어? 정말 왜 그래? 번호 따려고 그러는데 이 번호가 잘 안 따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네. 그래도 제가 안 그러면 분당으로 가는 방법이 근데 있으니까. 사람은 되게 순박하고 너무 좋아요. 사람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아마 그냥 현인을 네. 신안의 현인을 네. 먼 거를 예. 이렇게 이쪽으로 이끌어 저하고 주셨어요. 결이 많이 다르죠. 저하고 결이 많이 다르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시간이 기대 많이 되시죠? 쭉 권순장이 브릿지 앞으로도 각도기가 안 나오는 뭐 이러면서 보지 마시고요. 쟤는 누구야 이러면서 보지 마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진만님부터 한번 모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뭐 하세요? 이거 찍기 전에. 찍기 전에는 원래 운동을 했죠. 운동을 하고 사실은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 란도너스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된 뚜르드 프랑스보다 더 빨리 시작된 자전거, 예. 비경쟁 자전거 대회인데 제가 작년까지 상위 랭킹이에요. 마일리지 상위 랭킹이에요. 혹시 인증샷 이런 거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요즘 유튜버들이 뒷광고 뭐 이런 거 받고도 안 알리고 아니 그 뒷광고 인증샷도 필요 없어. 한국 란도너스 사이트 딱 들어가면 제 이름이 상단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다 밀린 밑에 애들이 이제 치고 왔을 테니까 밀린 거죠. 제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탔어요. 1년에 한 15,000km 지금 꾸준히 한 8년? 10,000km에서 15,000km를 한 8년 9년 탔으니까. 네. 제가 잘못된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네. 자전거를 많이 타거나 이렇게 하면 전립선 전혀 문제 없어. 더 진짜요? 튼튼해져. 더 남자다워집니다. 저도 타볼까? 이거 자전거는 몇 대나 있으세요? 자전거 많죠. 종류별로 있으니까. 다 타시진 않으시잖아요. 다 타죠. 다 타신다고요? 네, 다 타죠. 네, 다 타는데 로드 사이클 한 대, 사이클로 크로스 한 대, MTB 한 대, 미니벨로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MTB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로드 그냥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냥 로드가 있고
그거에서 이제 거친 흙길까지 갈 수 있는 사이클을 우리가 사이클로 크로스라 그래요. 사이클과 이런 다른 데하고 네. 넘나드는. 그다음에 MTB는 마운틴 바이크, 네, 산에 산에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 거고, 그다음에 미니벨로는 접는 거 이렇게 접어서 아, 전철 재밌게 같은데 다 싹싹 접혀갖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예. 그러면 집 안에서도 운동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 롤러도 다니는데 한 번도 안 탔어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 롤러 있는데 그거 타야 되는데. 네. 그거 보통 그 밖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네. 그거 뭐냐 그거는 재미없어요. 안 좋아. 겨울에만 그 자기 유지하려고. 나중에는 그러면 그 뭐 할리나 이런 오토바이까지 타시는 거 아니죠? 아, 저 오토바이 사실은 좋아하죠. 네, 제가 벤베 오토바이를 샀다가 하루 만에 반납했던 사람이 집안에서 쫓겨날 뻔해가지고 보통 이혼 사모님이 싫어하시죠? 이혼 당할 뻔해가지고 저 좋아요. 벤베 좋아하죠. 네, 좋죠. 아, 진짜요? 예, 박스형 엔진 밑에 탁 좋아하죠. 차값보다 자전거 값이 더 비싸시죠? 더 들었었죠. 더 예, 많이. 더 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각도기님을 막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자세히 네. 표현하고 손짓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구나라는, 제가 빠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저도 이렇게 자산을 맡겨놓은 사람이니까 객관적이고 저 사람이 정말 진짜인가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근데 뭐 오늘 한번 더 느끼는 거지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이렇게 네. 그 말 중간중간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네. 정말 여기 보고 계시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무엇라도 하나 주고 싶어하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느껴져요. 부끄럽네. 이게 뭐 네. 절대로 뭐 과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좀 덥습니다. 다 퇴근해서 에어컨을 껐나 봐요. 에어컨 껐네요. 맞죠?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막 악플 달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뵙고 만나는 게 아니라 강연회나 아니면 뭐 독서 토론회나 이런 걸 쭉 하는, 그러면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분이 있고 네. 또 그 거리를 좁혀주지만 또 뭐예요, 나랑은 또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결이 잘 맞는 잘 맞는 사람 걸 꾸준히 이렇게 봐주시고 또 그 사람과 이런 시간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뭐 사주실 거예요?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네, 왔는데 제가 요거 아까 계속 카페 얘기를 하는데 뭐 사주셨는지는 제가 후기에 카페 곽독이 나에게 무엇을 샀습니다 뭐 이러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만 제가 사실 아직도 질문하고 있어요? 어우, 예, 네. 마지막 질문만 두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 나머지 사실 처음에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중구난방이 아니라 네, 그렇게 네.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곽상준에게 각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각독이란 잘 빚어서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별명? 이게 마음에 드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혐오스러웠죠. 예, 증시 각독이 가글제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가글제?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맨날 시세를 예측해?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라임이 비슷하니까 각독이 이러다 곽독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 이름이 상준인지 독인지 알 수가 없는데 독이라는 이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건 그릇이잖아요. 네.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건 참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의 그릇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도기마을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쁜 그릇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언감생신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 꿈 중에 하나가, 꿈이 참 많지만 꿈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지 훌륭한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예. 훌륭한 부자가 많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속도전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예. 뭐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그냥 부동산에 오래 묻어놓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네. 그 미신은 아닌 것 같고 믿음이고 뭐 현실이었던 것 현실이었죠. 같아요. 네, 근데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고 노력했던 게 앞으로도 그럴까라는 거에 대한 네. 의문이 네.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도기님이 이런 채널이나 이런 걸 열어주셔갖고 저희 입장에서 뭐요?
굉장히 감사한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한 개 더 남았습니다. 각도기에게 3%란? 궁금하셨죠? 3%란 진짜 네. 아무 사전에 준비되었던 질문은 이건 반칙이다 진짜. 이거는 3%는 처음에 저를 발굴해 주셨으니까 이 책에 제일 뒤에 감사의 말도 썼는데 발굴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한 곳이고요. 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이바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투자 문화가 변경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나오게 된 데는 뭐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 시간이 계속 주어진다면 천천히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은 네. 저도 사실 3% 덕분에 네. 저희 각도기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제가 사실 이걸 아직까지 뭐 장명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독이 마을 오작교 이런 장명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견우와 직녀처럼 그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게 다리 네. 그리고 오작교의 역할이 저의 역할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시간이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쌓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각도기님의 그 거리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이 시간까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해 주신 각도기님께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